김순자 씨는 올해 68세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하고 강단 있는 성격으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다. 결혼 후 평범한 가정을 꾸렸고 자녀 셋을 키우며 누구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남편이 예상치 못하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그녀가 48살 때였다. 그때 막내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두 딸은 각각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다. 그날 이후 김순자 씨는 한 번도 울음을 터뜨린 적이 없었다. 밤이 되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훔쳤지만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일어나 아이들을 챙겼다. 엄마가 너희 아빠 몫까지 다 할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들이 기죽는 일이 없도록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내 꿈을 포기했다. 김순자 씨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가구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 가구를 직접 만들거나 리폼하는 걸 좋아해서 언젠가 가구 공방을 운영하는 것이 그녀의 작은 꿈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꿈은 접어야만 했다. 꿈을 쫓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가구 공방이 아니라 그녀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시장의 반찬 가게였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가서 채소와 생선을 떼어왔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반찬을 만들고 비 오는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열었다. 한 달에 몇 번은 손가락이 칼에 베이고 기름에 대기도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병원 갈 시간에 반찬을 더 팔아야 했고 병원비보다 아이들 학비가 더 급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괜찮아.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고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자식들은 점점 멀어졌다. 김순자 씨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돈이 급한 건 아니었다. 자식들도 자리 잡았고 이제는 그녀가 편하게 지낼 차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그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을 줄였다. 딸들은 결혼 후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며 살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먼저 연락했다. 딸,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엄마,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미안한데 요즘 일이 많아서.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서운해졌고 결국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걸까? 홀로 남겨진 김순자 씨. 이제 김순자 씨는 혼자였다. 아침에 눈을 떠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올 거라 기대했지만 그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기 좋아 웃어 보였지만 그 뒤로 남는 건 더욱 깊어진 외로움뿐이었다. 평생을 자식들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는구나. 이제 그녀는 생각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자식은 부모를 멀리할까? 김순자 씨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젊을 때 저렇게까지 희생해서 키웠는데 왜 이제 와서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 이유는 단순했다.
부모에게 자식은 인생의 전부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부모에게 자식은 삶의 중심이었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그저 인생에서 지나가는 한 챕터에 불과한 것이다. 자식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진다. 그들에게는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아진다.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였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 자녀, 직장, 친구, 사회생활이 더 중요해진다. 특히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최우선이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부모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과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진다. 김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자식에게 모든 걸 줬다고 해서 자식이 나에게 모든 걸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을 바쳤던 자식들은 결국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대하지 않으면 외로울 일도 없다. 김순자 씨는 처음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덜 찾는다는 것,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다고 해서 자식들이 나에게 평생을 바쳐야 할 의무는 없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식들도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녀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자 씨는 큰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자. 그녀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그녀는 깨달았다. 기대하지 않으면 외로울 일도 없다는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부모가 행복한 노후를 사는 방법. 김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김순자 씨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본다. 1.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자.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낀다. 부모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2.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라. 자식에게 연락이 없다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지 말자. 3.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아프면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건강할 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 자식이 먼저 연락하도록 기다려라. 부모가 먼저 연락하면 자식은 연락받는 것에 익숙해진다. 때로는 연락을 기다려라. 자식이 먼저 부모를 찾게 될 것이다. 5.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필수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필수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진정한 행복은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서 온다. 김순자 씨는 더 이상 과거처럼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녀도 기다린다. 굳이 먼저 연락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식들이 연락을 한다. 엄마, 뭐 하고 계세요? 그녀는 이제 웃으며 대답한다. 엄마,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 그러자 자식들이 놀란 듯 말한다. 엄마, 요즘 그렇게 바쁘세요? 김순자 씨는 이제야 깨닫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궁금해하고 찾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다. 결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 김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쁠 뿐이라는 것. 어쩌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부모 역시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으니까. 김순자 씨는 요즘도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난다. 하지만 이제는 전처럼 서운하거나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다. 실망할 일이 없으니 외로울 일도 없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들이 연락을 한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녀는 이제 웃으며 대답한다. 엄마,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 그러자 자식들은 놀란다. 엄마, 요즘 그렇게 바쁘세요? 김순자 씨는 이제야 깨닫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궁금해하고 찾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남은 삶을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여행을 떠나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프면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도록 기다려보세요.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지 마세요. 때로는 연락을 기다려보세요. 자식이 먼저 부모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고 서운해하면 자식들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부모를 더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